예, 선생님, 최근에 제가 중학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네네. 사실 뭐 중학교 2, 3학년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학종 시대라는 네네. 말이 생길 정도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대학 전형, 입시 전형 가운데서 그 전형 방법 가운데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위치가 네네.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다. 네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1단계를 서류로 통과하고 네네. 2단계에서 이제 또 면접을 보는 대학이 많은데 네네. 선생님 보시기에 종합 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어떤 중요성, 네네.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이제 그 학생부 수시에서 이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누는데 네. 분명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 모집하는 인원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야기할까라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들어본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쪽으로 간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를 하듯이 네. 면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에서 서류하고 이제 1단계를 통과를 하면 면접을 보고 이제 면접에서 이제 최종 당락을 결정하는데 네. 통상적으로 그 모집 요강을 보면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율들 보통 보면 70%, 30%, 80%, 20% 사실은 많은 데는 뭐 60대 40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한 70대 30% 비율인데 네. 비율로 보면은 면접의 비율이 분명히 서류보다는 적은데 네. 왜 그러면 면접이 중요할까라고 보면 결국 이제 변별의 마지막 변별의 관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모집 요강에서 보는 비율은 작지만 네. 최종 변별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좀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별로 좀 컨디션의 차이는 있는데 최고 점수하고 최저 점수 면접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많이 나죠. 대학들이 네네. 많기 때문에 네네. 사실 1단계 통과를 일정 배수로 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다수가 뭐 2배수, 그렇죠. 뭐 3배수, 네네. 5배수 이렇게 네,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 안에서 면접이 갖는 비중은 네.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특히 학생부 종합에서 주요 대학들이 최근에 이제 비율을 좀 배수 1단계 통과 배수를 좀 늘리고 있는데 네. 뭐 예전에 보면 2배수, 3배수가 이제 일반적이죠. 최근에는 이제 4배수, 5배수까지 그렇죠. 이제 많은 것은 네. 결국은 2단계에서 한번 제대로 봐보자라는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뭐 성균관대 뭐 인재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면접 없이도 서류로만 뽑겠다. 뽑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학교별로 이렇게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뭐 아예 서류만 뽑는 대학에 대한 부담은 또 오히려 면접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른 요소들에 대한 비중이 더 큰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에 좀 자신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1단계 어떻게든 들어가 보고 그렇죠. 네. 면접으로 내가 뒤집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렇죠. 바람이 네네네. 있겠죠. 네네. 그런 희망 심리를 우리가 좀 10분 읽어서 오늘 좀 많은 맞습니다.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네. 합격을 좌우하는 면접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제작진들이 보통 제작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사전에 네네. 많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네. 입시 관련 기관들의 이제 게시판들에 네네네. 학생들이 질문들을 많이 올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서 면접 관련된 좀 질문 네네. 또는 뭐 소문, 네네.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요. 자, 대인 면접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OX로 우리가 예, 명쾌하게 해결해 보자. 예, 예. 해서 선생님한테 네. OX 판도 드렸는데 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네. 면접 준비는 1, 2단계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1단계 합격이 발표된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준비해도 충분하다. 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 네. 우리 선생님 OX로 네. 자, 충분합니까? O고요. 네. 그렇지 않다. X입니다. 네네네. 예. 표시하면 되나요? 네, 들어주십니다. 좋습니다. X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X입니다. 자, 네. X 말씀해 주시죠. 네네. X. 뭐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물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단계별 전형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1단계를 통과해야지 면접 보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소서라든가 학생부에 있는 기록들 여러 가지는 이제 연구하고 일단 1단계를 통과한 이후에 준비하자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특히 그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 그 전공 지식형 질문을 면접에서 채택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심층 면접 맞아요. 문제는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기간에 이걸 준비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포스텍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포스텍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미리 면접에 대해서 전공 지식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대학도 있듯이 네. 결국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닥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역시 네. 이제 같이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그 수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내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학생부를 점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네. 물론 이제 그 1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또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할 때는 면접의 태도라든가 또 면접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그렇죠. 우리
시험 닥쳤을 때 맞아요. 벼락치기 공부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본론적으로 보면 역시 이 면접 역시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전형 요소이기 때문에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특히나 자연계 이과는 교과지식 심층 면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그 1단계 통과를 확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좀 그렇죠. 자신 있게 그렇죠. 통과할 수 네네네.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을 정량적으로 자기 네.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좀 대비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요. 사실은 면접을 괜히 준비했다가 1단계도 통과 못하면 우리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제 6개 학교를 지원하고 또 이과 같은 경우는 6개보다 더 많은 학교도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네. 사실은 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대학 수시의 어떤 하나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이과는 과학기술원이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쓸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예, 뭐 예. 이런 건 맥락적으로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좀 드릴 텐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고요. 네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전형일수록 네.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 당락을 좌우합니까? 그러면 맞다 생각하시면 오고요. 아니면 네. X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다는 데가 당락을 좌우하겠죠. 예.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네네. 면접에. 네네네. 당연히 이제 그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를 더 걸러주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변별의 요소를 하나를 더 갖는 거니까 그렇죠. 면접과 수능 최저라는 이 두 가지 변별 요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면접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은 대학들은 면접에 대한 당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고 그렇죠. 그 네네. 시험에서의 뭐 일정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대표적으로 서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으로 할 때는 이제 단순한 최저를- 인성 면접 그렇죠. 형태로 예, 예. 수능 체제를 요구하니까 네. 좀 이렇게 심플하게 보는 거고 그렇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보죠. 체제가 없으니까 면접이 되게 어렵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올해 고려대 같은 경우는 논술 없애고 면접으로 가는데 네네. 뭐 어떤 형태로 이제 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들리는 얘기로 보면 수능 체제를 적용하면서 또 면접을 쉽지 않게 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모든 대학에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 그렇죠. 네, 최저학력 일반적으로. 기준을 놓고 네. 이걸 적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네, 네,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적용하지 네. 않을 때는 면접에 그렇습니다. 비중이 크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릴 텐데 면접을 보는 수시 전형의 경우 면접 네네. 보는 이제 전형이 거의 이제 학생 네네, 종합이 그렇죠. 많은데요. 네네네. 이게 안정 지원이 유리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안정 지원이 유리하다. 예,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우리 박희선 선생님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면접을 가지고 OX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별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접을 보는 시점을 봤을 때 수능 전이 있고 수능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각 대학별로 보면 이제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이 있고 수능 후에 보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수능 전에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전에 본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수능과 관계없이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능 전에 보는 면접 전형이 있는 대학에 지원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소신 지원을 해야 된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안정보다는 소신 지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안정 지원을 했다가 수능 전에 덜컥 합격을 해버리면 그렇죠. 결국은 수능 이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본다는 것은 수능을 통해서 정시를 합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사실은 수능 이후에 내가 선택권을 갖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면접에 응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사실은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대학교 면접형 전형이라든가 네. 뭐 숭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 1.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숙명여대라든가 한국외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수능 이전에 이제 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전형을 지원하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신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안정 지원한다 했다가 요즘 그 시중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지? 수시 납치. 네, 수시 납치. 납치당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을 수능 전에 본다라는 건 또 그만큼 부담도 있는 거죠. 부담도 수능 있죠. 보기 전에 면접에 대한 대비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꼭 오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이런 의미일 거고요. 네네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치르고 네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가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예, 거니까. 예, 예. 그럼 반대로 말하면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제 미리 그렇죠. 접수를 받는 예, 대학들 예, 같은 경우에 경쟁률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실제 경쟁률이 좀 낮아지겠어요. 그렇죠. 예, 네, 예. 처음에는 썼다가 그렇죠. 나중에 오지 못하는, 그렇죠. 아니, 오지 않는 예,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그 논술 전형과 비슷한 이제 그러네요. 형태로 갈 수 예.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수능이 11월 16일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 예.
11월 4일 날 면접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10월 달에 보면 예, 예. 좀 그 애들이 갔다 와서 충격으로부터 좀 알아작용하고 안심한 예. 다음에 수능 공부하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11월 4일이면 거의 뭐 2주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면접 못 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능 이후에 보더라도 보통 수능 이후에 보는 날짜가 네. 12월 2일, 3일 주말에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됩니다. 사실 예. 그렇죠. 이게 원서 상담할 때 뭐 예. 우리 선생님도 많은 질문을 받을 텐데 면접일이 중복되는 대학도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동시 지원, 그렇죠. 뭐 택일 응시, 뭐 이런 전략을.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시간을 피하거나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네네네. 6장을 다 살리려고 하는데 네. 불가피하게 면접 쓰는 경우에는 네네. 뭐 두 개 대학이 겹친다. 겹치죠. 근데 그때 네. 질문이 네. 1단계를 다 통과한다면 이제 두 개 대학이 겹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나 뭐 1단계 다 된다는 보장이 네.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에 따라서 네. 결국은 못 가는 대학도 생기는 경우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네. 또 일정 조율을 아주 세부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일정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6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면접이 겹치는 학교들을 이렇게 다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분산을 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현명한 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면 네. 면접은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다. 맞습니까? O 아니면 X? 네, 틀리죠. 당연히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네. 이제 특집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된 면접 전형이고 네. 사실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말고도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면접의 변별을 아, 갖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학생들은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아주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학생부 교과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전형. 이제 특기자 전형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정시하는 학교도 뭐 일부 뭐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수시에서는 있지만 역시 이제 면접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예 네. 그게 이제 가장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종합 전형은 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체제를 보지 않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면접의 비중 그렇죠. 이게 학생들의 네. 부담으로 또 작용할 맞습니다.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거 이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네네. 서류 기반으로 면접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이제 학생부는 똑같아도 대답은 대학별 인재상에 맞춰서 네네네. 좀 대답을 해야지 유리하다. 네네네. 저는 오늘 듣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그 대학별 인재상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바로 다가오질 않아요.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교, 경희대학이나 뭐 중앙대학교가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 전형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의 인재상이 어떻게 다를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학교의 모집 요강을 보거나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재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재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같이 전체적으로 보는 전형이냐 아니면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아주 세부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한우물을 파는 유형이냐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인재상도 달라지듯이 네. 결국은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점수를 맞는데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면접도 면접관들이 평가를 할 때 단순히 그냥 보고 얼굴 보고 잘생겼으면 뭐 점수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평가 요소라는 게 있고 평가의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 요소와 배점에서 그걸 주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학교의 모집별 인재상과 연결돼서 똑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다르게 답변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이제 뭐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결국 그 학교에 맞춰서 맞춤형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인재상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면접 전형은 얼굴을 대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하고 가야 맞습니다. 된다. 예, 뭐 예. 이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을 네네네. 것 같고요. 제가 또 여쭤볼 게 네. 뭐 대학마다 또는 네. 학과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를 수 있고 또 학과의 어떤 적합도, 네네. 전공 적합도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다를 수 있는데 면접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이 꼭 체크해야 되는 유의사항이 네네네. 있다면 우리 선생님 좀 몇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각 교육청에서 면접 대비 자료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 면접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크게 세 가지를 봐라. 첫 번째는 모집 요강에 대한 탐구가 첫 번째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그 대학별 논술고사처럼 면접도 각 대학별로 보면 면접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의 유형이 그 전해에 나왔던 면접 유형이 그 다음에 나오라는 보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면접의 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는 자료실을 통해서 그 전해에 했던 면접에 대한 유형들을 이렇게 자료실에 이렇게 탑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나서 기출문제 유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기출문제를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것을 생생한 정보를 주는 것은 결국은 1년 전에 응시했던 선배의 어떻게 보면 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집 요강과 자료실에 있는 기출문제 그리고 네. 이제 그 전에 봤던 선배들의 그 후기 네. 요 세 가지를 대학별로 이렇게 잘 숙지를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그 단기간에 준비할 때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하나 덧붙이면 네네. 보통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학생 만났는데 기계공학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네네. 기계공학의 범주가 굉장히 넓고 네네, 또 그렇죠. 깊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마다 또 기계공학은 다 개설돼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전공 교과 과정 안에 가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하는 학과에 네네. 어떤 교과 과정을 좀 미리 살펴보는 것도 면접 그렇죠. 준비할 때는 굉장히 네네네. 중요한 요소가 네네.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네.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활동에 대한 세 가지네. 그리고 3번 질문 인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죠. 네 번째 문제가 결국 이제 개별 질문인데, 개별 학교에서 보면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로에 대한 동기, 지원 동기,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이제 입학 후 학업 계획입니다. 우리 허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리서치가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면접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그 입학 후 학업 계획 그리고 이제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 대한 세부 커리큘럼을 잘 숙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을 좌우하는 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저희가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종 관문 면접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 조은 선생님의 면접 미니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알찬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네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좀 많은 쌤들의 리랩스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